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비난도 일고 있는데요. 이 논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그 재판을 위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재판을 맡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의 사법부에 산소 호흡기를 대자는 겁니다.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은 안 됩니까? 지금 법원에서 이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 재판 결과를 수긍할 것 같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의 신뢰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도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오늘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영상으로 어제 사개특위 내용을 좀 정리해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네. 보니까 좀 어떠세요? 뭐 어제 봤던 장면이라서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바로 이제 본론으로 좀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해야 될 네. 얘기는 많고요. 대법원이 이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뭐 명확히 밝혔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요. 명확히 밝혔다고 예.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 논리가 지금 저희가 그 인트로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재판을 맡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관계가 좀 틀리지 않나요? 네, 사실 뭐 그러니까 법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뽑는다.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재판을 맡는다. 그래서 의회가 법원의 영역에 들어온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든 법은 그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추천할 추천위원을 이 법에서 특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뽑는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처분적 법률이 아닙니다. 거꾸로 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을 뽑는 건 대법관 아닙니까? 결국에는 결국은 대법원장이 예, 지명하게 대법원장이 됩니다. 뽑는 거고 예. 그것을 뽑을 수 있는 그 풀, 예. 그것을 이제 하는 것도 추천위원회가 하는 거고요. 추천위원회가 하는 예. 거고. 그다음에 추천위원회조차도 의회가 뭐 추천하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다 같이 물론 이제 대법원장도 거기 들어가서 그 추천위원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선정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 법관이 결국에 심판을 한다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잡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최초의 특별재판부 도입했던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요. 사법농단과 관련된 사건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이 됩니다. 그렇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13개의 형사재판부가 있어서 그 13개의 부에 배당이 되는데 네네. 특히 현재 배당에 관련된 예규에 따르면 13개 중에 7개의 배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7개의 부 중에 5개 부의 부장판사가 예. 이 사건 관련돼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거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7분의 5예요. 7분의 5. 예.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자꾸 법원은 무작위로 배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무작위로 배당해서 7분의 5에 해당하는 예. 그 판사한테 배당이 되면 사건 관계자가 자기와 관련 있는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 큰 문제가 있네요. 그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배당 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심 말씀해 주신 거고 2심도 이제 올라가면 이제 중앙법원인데 거기도 좀 문제가 있다고요.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되는데요. 예. 2심도 최근에 한겨레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형사부를 구성하는 판사가 총 42명인데요. 네. 그중에 17명이 이 사건 관련자들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40%입니다, 지금 40%. 그렇군요. 예. 그러면 1심뿐만 아니라 2심도 그냥 무작위로 했을 때 확률상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판사가 이게 어떤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을 위해서 사법권을 독립시킨 겁니다. 상권 분립하는 이유가 예.
사법부 독립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를 독립시킨 겁니다. 공정한 재판. 예. 예. 근데 공정한 재판이 지켜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원칙적인 내용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법원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자꾸 배당을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질문은 좀 반대쪽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 측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측은 이게 위헌이라고 보는 겁니다. 헌법 27조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헌법 문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에 보면 법관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네, 된다는 맞습니다. 것인데 예. 이 법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해석하는 거냐면 대법원 측에서는 그 무작위를 통해서 선정한 법관에 의해서만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뭐 101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27조에도 이제 법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저희가 법관이 아닌 사람들을 법관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 전혀 아닙니다. 예. 기존에 있는 법관들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헌법 103조에 따르면 법관의 자격조차도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예 법관이 아닌 사람을 차라리 법관으로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하지 왜 이렇게 어정쩡한 법을 만들었냐라고 저를 질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법안은 기존의 법관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7조나 101조나 이런 데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 이미 1심, 2심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입니다. 그 법관 안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이 피해자나 뭐 피의자로 관련이 없는 재판을 사람들을 골라서 담당시키겠다는 담당시키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법안입니다. 네. 자, 이제 현실적인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혐의점이나 이 재판의 범위라는 거예요. 네. 이 범위가 무작정 늘어나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대법원이 의견서에 썼더라고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은 법원도 그렇고 또 저희 입법부도 그렇고 법원에서 판단할 사건의 종류나 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만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3건을 기소하면 3건이 되는 거고 네. 4건을 기소하면 4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이 예.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이 법에 의해서 사건이 확장된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예. 어쨌든 기소와 어쨌든 그 혐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딱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매번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 혹시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번 특별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지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예. 게 아니라 법관이 자기와 관련된 사건을 판단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에서 제가 이 법을 발의한 겁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어떤 농단이 발생하고 그래서 법관이 그 자기와 관련된 사건들을 판단하는 이 상황 여기에 맞춰진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주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법관이 스스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어떻게 보면 위헌이 아니라 헌법에 정해진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맞습니다.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 법관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어떤 뭐 관련성에 따라서 재판을 좀 거래했던 의혹이나 혐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혹과 혐의가 없다면 다시 특별재판부가 설립되는 그런 얘기는 없을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고요. 예. 특별재판부법이 기초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지금 어쨌든 그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네. 반대 측 의견도 좀 자세하게 네,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그 대법원 분위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법관들이 뭐 몇천 명이 계시잖아요.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에 예. 사법농단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을 밝혔죠. 2차례나 밝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입장을 밝히고 나서 채 3시간이 되지도 않아서 대법관들이 의견을 모았죠. 예.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예. 사법농단은 없다. 그리고 고위법관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위법관들일수록 지금 이 상황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왜 부정할까요? 이게 지금 문건에 나왔고요. 국민들을 아주 뭐 무시하는 듯한 문건 내용도 나왔었고
본인들이 이름을 바꿔서 전혀 상관없는 문건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YTN에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끈 것도 모자라서 시간을 끈 이후에 어떻게 해라라는 지침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사법농단이 아니라고 볼까요? 물론 제가 판단 내릴 건 아닙니다. 뭐 법원 특히 고위법관들 입장에서는 예.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자기네들이 평생 몸담았던 법원이 자신들의 이익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재판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판을 거래하지 않았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 이제 이것이 가능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일단 정치권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지금 좋지 않은데요. 사실 뭐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해요.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주광덕 의원님 같은 분들은 이게 문제는 있다 확실히 어떻게 자기가 자기와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느냐라는 네네.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또 설득을 하면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대법원 입장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은 했을 거고요. 국민 여론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법원의 시스템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주광덕 의원님이 그런 얘기하시죠. 주광덕 의원님은 이제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분들하고는 달리 예.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건 안 된다. 예. 라고 하면서 법원이 좀 자체적으로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태도와 우리가 지금까지 과정을 봐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때마다 국민분들이 공분을 일으켰고 90%죠. 그렇죠. 예.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얼마나 많은 질타를 했습니까? 그래도 태도 변화가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고위법관들은 여전히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입장과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나서서 뭔가 하기를 기대하는 건 난망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설사 법원이 나서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시각에서는 결국 법원이 짬짬이로 네네. 재판부를 구성할 수도 있지 않느라는 의혹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라는 게 뭡니까? 권한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눠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 못하면 다른 기관이 견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입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견제하게 되는데 그 입법권이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지금 너희들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할 상태가 됐으니까 우리가 예. 입법을 통해서 제대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예. 법원의 얘기는 이거 같습니다. 법관 그 회피, 기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기피라는 건 이제 본인이 저 법관 못 믿겠다라고 해서 좀 법관을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는 건데요. 최근 한 3, 4년 사이에 한 800건 넘게 신청이 됐지만 단 2건만 인용이 됐습니다. 800건 중에 2건이요. 예, 800건이 훨씬 넘는 건데요. 870여 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단 2건만 인용이 됐을 정도로 예. 이 법조계에서 기피라는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회피라는 제도는 뭐냐면 법관 스스로 내가 이 사건과 관련돼 있으니 내가 이 사건 안 맡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느 법관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래서 기피와 회피라는 제도가 있으니 법원에 알아서 맡기십시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전혀 예.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물론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까지 사법 당국을 견제할 수 있었던 어떤 장치가 전혀 없었군요. 사실은 이제 네. 그 군사정부 시절이 지나면서 네네. 민주화가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어요. 예, 뭐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견제나 감시조차도 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 견제나 감시 장치를 거의 가동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내부에서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예. 그렇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사안임에도 바라보는 눈이 좀 다릅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볼 땐 시청자, 저도 잘 모르겠고요. 법무부와 대법원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게 어떤 건지도 잘 모릅니다. 예. 법무부는 예. 정부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법 해석 기관이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최고의 법 전문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과 달리 이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사실 이 의견서는 한 달 전쯤에 제가 받아둔 의견서예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기관과의 다툼이 있을까봐 이것을 굳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대법원이 입장을 내면서 저희가 이제 그 입장을 낸 건데, 법무부의 입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고 법 해석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해석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요. 예. 최근에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56%가 넘게 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과반이 넘는 거예요. 과반이 예. 넘고요. 한 예. 14, 5% 정도는 법 내용에서 조그만 수정만 있으면 찬성하겠다는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예. 대략 70% 가깝게가 찬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헌성이 있다면 변호사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찬성이라는 의견을 내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예. 저희가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좀 녹취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녹취 준비했는데 이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수의 개별특검법이 그 대상 사건을 특정 법원의 전속 관할로 규정한 선례가 있고, 제정안이 통상의 사건 배당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2배수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눴던 이야기 나눴던 그 내용을 다시 들려드린 네. 부분이니까 또 질문을 또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것은 이 대법원에서 밝혔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를 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해석되기는 이 대법원에 위헌 문제가 있다, 이 특별법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케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는 그 현장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얘기 들어봤는데, 예. 그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서도 그 뒷부분에 아마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사법개혁 의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사법 개혁일 것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나온다면 저도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럼 좀 수사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임종원 전 차장 지금 기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지금 수사 과정 계속 좀 팔로우업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다 진술 거부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윗선으로 수사가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들어봐도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적 증거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종원 전 차장을 구속함으로써 그래도 뭔가 수사에서의 어떤 전환기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선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재판에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총력을 다 기울이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이 수사하는 과정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안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임종원 전 차장만 놓고 보면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계속 발부됐던 사람, 즉 법원의 현재 구성원들로서는 판단 내리기 그렇게 부담되진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법원의 입장에서 지금 판단 내리기 어려운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오늘 잠깐 전에 보도 나왔던 차한성 이런 대법관급 고위법관들이죠.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예. 여전히 그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련된 입법 통과 시간은 남아 있다.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사실 권한이 있는 게 탄핵이잖아요. 법관 탄핵.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헌법을 보면 제가 헌법 전문을 오랜만에 다 읽어봤는데요. 네.
아주 위헌 여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27조에 있음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는 5년이라는 시간이 맞습니다. 끌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법관 탄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법관 탄핵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법관 탄핵의 경우에는 요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마 이제 헌법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적의원의 3분의 1로서 발의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적의원의 과반수만 있으면은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좀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예. 있고 다른 예. 당과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 경제투톱 교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때 당정청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인사에 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전망이 됐었죠. 예. 그래서 또 예상됐던 분들로 또 교체가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가 있으면은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미 대통령님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확고하게 이미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는 의미에서의 인사라기보다는 예. 좀 더 그 정책을 활기차게 집행하기 위한 인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이제 소득주의 성장이라는 말을 조금 덜 쓰시고. 원래 예. 저희 정부가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예. 경제 성장 전략 자체가 예. 포용, 예. 혁신, 그다음에 공정 경제거든요. 예. 근데 워낙 이 소득주도라는 것이 소득주도, 공정, 그다음에 이제 혁신. 근데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지 않았던 개념이기 때문에 예. 가시성이 굉장히 높았죠. 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중에서도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이 인상 정책이 굉장히 가시성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셨는데 예.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 3축으로 예.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그렇습니다. 예, 이것으로 다 포괄적으로 표현이 네, 되는 거였고 그렇습니다. 하부적인 어떤 그것이 좀 인상에 더 많이 남았던 부분 그런 부분이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